안녕하십니까?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남자 레파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아주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등골이 서늘해지는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이 닫힌다라는 말입니다. 봄의 전령사 벚꽃이 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올라오듯 지방 대학들의 폐교와 그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붕괴가 남부 지방부터 수도권을 향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 대학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대학만 들어오면 그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원룸은 짓는 족족 만실이었으며 식당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털어 대학가 원룸 건물을 산 김 부장님, 대학 정문 앞에서 30년 넘게 떡볶이를 팔아온 이 여사님. 이분들에게 대학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샘물이 말라버리다 못해 바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텅 비었고 신입생 충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상권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하나가 문을 닫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괴멸하고 있다는 생존의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벚꽃 뒤에 가려진 지방대학 상권의 처참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학생들은 사라졌는지, 그 많던 원룸 주인들은 지금 어디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서울은 안전한지, 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레파크와 함께 경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패 신화입니다.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그리고 한때는 대학가 불패가 있었죠. 지방 거점 국립대나 유서 깊은 사립대 근처에 건물을 샀다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었으니 건물주로서 월세나 받으며 편히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지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대학이라는 공간이 지금은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우리는 흔히 지방 소멸을 이야기할 때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 상권의 붕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만든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과정입니다. 지방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캠퍼스를 확장할 때 주변 상인들과 임대업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학교가 커지면 내 손님도 늘어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학교는 생존을 위해 학생들을 기숙사에 가둬두려 했고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추기 위해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했을 뿐입니다. 상권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골마가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멀쩡해 보이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지방 대학가에 가보면 기이한 풍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최신식으로 지어진 대학 건물 바로 건너편에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원룸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배신입니다. 믿었던 대학에, 믿었던 인구 통계에, 그리고 믿었던 자신의 판단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붕괴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과연 현장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실상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곳은 지방의 한 거점 국립대 후문 지역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학기 초만 되면 방을 구하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는 방 없음, 대기 예약이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죠. 소위 말하는 공실률 0%의 신화가 존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대로변 1층 상가조차 새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권리금이요? 1억 원을 호가하던 권리금은커녕 무권리금에 인테리어까지 다 넘겨준다고 해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룸 건물은 더 심각합니다. 신축 풀옵션 원룸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그마저도 들어올 학생이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관리비를 내기도 벅차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이 되면 이곳의 풍경은 공포영화 세트장으로 변합니다. 건물의 절반 이상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드문드문 켜진 불빛만이 이곳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이 없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택시 기사님들은 대학가 쪽으로는 콜도 안 뜬다며 핸들을 돌립니다. 과거 대학 상권이라는 프리미엄은 이제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된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현상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지방 소재 대학가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학생들이 푹 적여야 할 캠퍼스 앞이 정막 강산으로 변해버린 이 현실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학생들은 이렇게 증발해버린 걸까요?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일까요? 그 뒤에는 소름 끼치는 숫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무감각해질 정도죠. 하지만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가가 마주한 숫자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볼까요? 2000년대 초반 대학 입학 정원은 약 5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3 수험생 수도 그보다 훨씬 많았죠. 대학은 골라서 학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만 18세 학령 인구는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 입학 정원은 구조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령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대학에 다 합격해도 대학 정원을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대입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은 인구 절벽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입니다. 소위 벚꽃 엔딩이 현실화되는 원년인 셈이죠.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70%, 80%를 맞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학금, 아이패드 지급, 심지어 입학하면 현금을 준다는 학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방대를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수도권으로 가서 얻는 기회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예견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설마설마하며 골든타임을 놓쳤고 정부의 정책은 겉돌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재정 지원이 끊기고, 재정이 악화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학생들은 더더욱 외면하는 죽음의 나선에 빠지게 됩니다. 학교가 죽어가는데 상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인구. 해일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학교 담장 밖 서민들의 삶 속에서 더 잔인하게 펼쳐집니다. 대학 하나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교수님과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은 그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앵커 시설입니다. 마치 대기업 공장 하나가 들어선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죠. 반대로 말하면 대학이 무너지면 그 지역의 실핏줄 경제가 모두 괴사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을 상대로 밥을 팔던 식당 이모님, 복사를 해주던 문구점 사장님, 술을 팔던 주점, 머리를 해주던 미용실, 그리고 원룸 청소를 해주던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대학이라는 하나의 숙주에 기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숙주가 병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자본력이 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방의 한 대학가에서 20년 넘게 하숙집을 운영하던 70대 노부부는 최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분들에게 이 건물은 전 재산이자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의 빚더미로 변한 겁니다.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만 폐기하고 있고, PC방은 전기세도 안 나와 문을 닫습니다. 밤이면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붕괴는 결국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학이 망하면 지역이 망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방이 죽어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사람은 블랙홀처럼 딱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서울,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지방 대학 상권이 초토화되는 동안 서울의 대학가는 여전히 불야성입니다. 홍대, 건대, 성수동. 이곳들은 공실은커녕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문제죠. 지방의 학생들은 비싼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서울로 몰려듭니다. 이것을 인서울 현상이라고 하죠. 왜일까요? 단순히 서울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지방 대학을 나와서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 판교와 강남으로 모이듯 인재들도 기회를 찾아 서울로 모이는 겁니다. 지방 대학은 이제 지잡대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지역에 남는 것은 패배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 대학 상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타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학과를 통폐합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간판이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지방 대학을 자퇴하는 학생 수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은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한 임시 정거장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지방 대학 주변의 상권은 주말이면 텅텅 빕니다. 학생들이 금요일 수업만 끝나면 모두 서울집으로 혹은 놀러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말 공동화 현상. 이것이 지방 대학 상권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평일 4일 장사해서 일주일치 월세를 내야 하는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 대학들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카드가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지방 대학들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 바로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한국 학생이 없으니 외국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캠퍼스를 걷다 보면 한국어보다 중국어, 베트남어가 더 많이 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지방 사립대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비자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취업 비자를 얻기 위한 통로로 대학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만 내면 출석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학위를 줍니다. 주변 상권에는 잠깐 활기가 도는 듯하지만 이들이 소비하는 패턴은 한국 학생들과 다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낙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들은 폐교 위기에 처하자 학교 건물을 노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용도 변경을 시도합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를 노인으로 채우겠다는 서글픈 생존 전략이죠. 캠퍼스가 양로원이 되는 현실. 이것이 지방 소멸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대학 상권에 PC방 대신 노인용품점이 들어서고 힙한 카페 대신 건강보조식품 가게가 들어서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시 방편들은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대학의 본질인 교육 경쟁력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없다면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원 사업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학이라는 공간의 정의가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벚꽃은 졌고 엔딩 크레딧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 상권의 붕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인구 구조의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이 아닌 축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언젠가 경기가 좋아지겠지,
학교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대학 상권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방 대학들도 이제는 몸집 줄이기를 넘어 지역 사회와 완전히 융합되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담장을 허물고 평생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거나 지역 특화 산업의 기지로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소 무겁고 암울하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알아야 피할 수 있고 현실을 알아야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랩파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안전합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